안녕하세요. 4월 20일 목요일 오후 9시 58회 힐링 토크쇼 호몬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줄리쌤님이십니다. 줄리쌤님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인사하는 거 쳐다 놨었는데 금방 또 잊어버렸네요. 반갑습니다. 되게 떨리네요. 제가 미드업 때랑 또 초대돼서 인사하는 거는 정말 다른 느낌이네요. 어, 와 반갑습니다. 이 나는 전화 통화할 때는 몰랐는데 줄리쌤이 이렇게 또 목소리 들으니까 상당히 청아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시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너무 칭찬이 아닙니다. 자, 네네. 포스터 넘기고 첫 페이지 한번 넘기면서 줄리쌤은 과연 누구신가? 예. 뭐 이거 한자 한자 다 읽으시 주시는 않을 거고 어쨌든 보시면서 줄리쌤이 스스로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마이크 받아서 소개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개 인제 영상이나 뭐 이렇게 사진 자료들 요청하셨을 때 제가 지금 제일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 페이지가 있어서 그거를 드렸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디지털 드림 메이커라고 해서 제가 원싱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사실 퍼스널 브랜딩 강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거에는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강의의 첫 번째는 메타버스 강의였거든요. 지금 이 브랜드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제페토와 이 브랜드를 배우면서 그것들을 다른 분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강의들을 시작하면서 강사를 시작했고요. 지금은 많은 분들에게 멘토링을 해 드리고 있고 강의도 온라인에서 하고 있고요. 디지털 튜터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그냥 일반 아무것도 아니었던 주부에서 그냥 워킹맘에서 아예 엔잡러로 전향한 우울증 겪던 엄마에서 공부로 성공한 엄마인 줄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는 이 제일 먼저 궁금한 사항이 삼색 브랜딩이라는 말이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말인지 아니면 쉽게도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는 건지요? 그럼요. 쉽게 이렇게 쉬운 말을 어렵게 만들어 놓나 봐요 저희가. 요즘의 시대에는 사실 퍼스널 브랜딩 그러니까 자신을 브랜딩하는 일이 가장 먼저거든요. 회사 생활을 하든 그냥 내가 개인으로 살아가든 아니면 이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든 내 브랜딩이 제일 중요한데 왜 삼색이냐 하면 평면적으로 저희가 못 해요 그거를. 입체적으로 해야지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우리 이 브랜드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메타버스라는 세상도 있고 현실 세계도 있고 디지털인 뭐 SNS 세계도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과 현실 세계에서 콘텐츠를 잡고 그다음에 브랜딩을 해 가는 과정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삼색 브랜딩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음. 3D인 거예요. 근데 3D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안 맞아서 3 명의 또 드림 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삼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뭐 어쨌든 입체적인 부분을 또 음. 같이 이미지로 그려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3D로도 저한테는 사실은 오늘도 3D 프린터를 켜고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3D가 더 와닿는데 어쨌든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저는 사실은 줄리 세멜의 양력을 보니까 NKYU하고 아주 이렇게 밀접한 분이신데 제가 이때까지 만나 뵀던 NKY 중에서도 가장 고위층 간부세요. 진짜 고위층감. 근데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혹시 MKY 직원이냐?"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예. 그 지금 여기도 보더라도 어쨌든 수석 장학생 출신의 저 제일 밑에 보면은 파주 캠퍼스 리더 경기 북부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경기 북부 파주까지 하면 저 이부까지도 다 가능하시는 고위 간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맨 어 꼭대기에 있는 건 맞네요. 정말 어떻게 하면은 입구상으로. 이 레벨에 도달할 수 있는지 한번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여기에 MKY를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MKY는 그 김미경 강사님 유명한 자기계발 강사시죠. 동기부여 강사고. 그분이 이름이 김미경이잖아요. 그래서 MK 미경이에요. 그리고 U and U 저희를 말한 거죠. YOU의 유니버시티.
라고 해 가지고 MKYU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동기부여랑 자기 계발을 하는 그런 교육 플랫폼이고요. 이 안에서 인제 저는 공부 시작하기 전에 지금 목소리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불안 장애와 우울증으로 되게 힘들어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시기 때 여기를 만나서 공부하면서 그게 많이 치유가 됐어요. 제 미드업에서 엄마 자존감 키우기 얘기할 때도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면서 극복하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수석 장학생도 되고 그 안에서 봉사활동도 자주 하고 또 채택되고 인터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갔더라고요. 음. 그래서 고의라고는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받은 치유나 고마움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꽤나 많이 또 공부하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다 보니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도 또 행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기획하고 무료 봉사예요. 이것도 누가 돈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좋아요. 그렇게 같이 있고 결국에는 정말 연예인 같고 멀리 있는 별 같았던 김영환 강사님이 제 이름을 알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옆에 세우고 말을 하시는 거를 봤을 때 '아 그럼 나는 이제 성공했구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이렇게 저는 좀 비즈니스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항상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NKYU 안에서도 어느 정도 레벨에 이르려면은 그게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기계가 되나요? 저는 네 이제 저는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네네. 물론 남편이 잘 벌어오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집이기 때문에 요즘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저희 스스로 둘이 다 한 거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둘 다 받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둘 다 꼭 벌어야 되는 사람이라서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 음. 공부한 것들 이 안에서 공부한 걸 이 사람들이 뭐 직업을 만들어 주진 않지만 여기 안에서 공부했던 것들로 직업을 찾아서 수입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잠깐만요. 예 다솜님 들어오셨고요. 신조님도 오셨고 호호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줄리세님. 근데 줄리세님 앞에 닉네임이 있는데 어로 시작됐는데 내가 그걸 못 외우겠네요. 뭐라고 하시더라? 언이에요. 어이? 어니언 줄리쌤. 원래 예. 제가 음. 5기 활동할 때 어니언 예. 줄리쌤이었어요. 이게 어. 어니언이 양파잖아요. 예. 저희 주변에 이제 저희 멘티님들이나 아니면 주 저에게 강의를 받았던 분들이 맨날 까도 까도 또 나온다고 그래서 양파 같다고 해서 어니언이라고 아. 불러줬어요. 그래서 나도 왜 지금은 왜 안 쓰시나 했는데 어니언 줄리 그랬고 보니까 양파 같은 또 줄리쌤 그게 또 상당히 또 어울리네요. 레비에 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오늘은 줄리세 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장 넘겨 볼게요. 예. 지금 이렇게 주로 어떤 종류의 미드업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울증과 불안 장애들을 겪고 있으면서 공부하면서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네. 치료하고. 그러면서 느꼈던 점들을 나누고 싶고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엄마 자존감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지금 3 번의 기수 때마다 그걸 쓰고 있는데요. 주로 인제 자기 계발하고 동기부여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요. 제가 들은 것도 제가 필요했던 것도 그거여서 그래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성장할 수 있을 때 뭐 책 읽기 같은 경우는 책 선정하는 것부터 어떻게 읽는지 그다음에 혼자 못할 때는 어떻게 북클럽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다 나누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시구나. 네. 여러분들 오늘 뭐 제가 이렇게 줄리 선생님한테 많이 질문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채팅창이 지금 피맥 이후에 멈춰져 있는데 줄리 선생님한테 어 질문하실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채팅창이 좀 또르륵 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나 아까 우울증 이야기 하셨잖아요, 줄리 선생님. 네. 그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원인도 없이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셨나요? 음. 느닷없이 느껴진 건 맞는데
예. 사실 이게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네네네. 누군가와 대화했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 주고 이런 게 굉장히 다른 분들에 비해 더 깊이 오거든요. 네네네. 저희 가족들이랑도 그런 게 되게 유대 관계가 깊어서 하는데 저희 집이 그러니까 아버지 뭐 그다음에 고모 뭐 이런 분들이 다 되게 심각하게 되게 앓고 있었어요. 오 그러시구나. 뭐 고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세상도 떠나셨고 아버지도 몇 번의 그런 고비도 넘기신 분이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옆에서 계속 도움을 드리다가 듣고 뭐 이렇게 상처 치유하실 때 가족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를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새 제 마음속으로도 다 들어와 있었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제 마음이 멘탈이 쪼끔 많이 약해졌을 때 이렇게 확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음. 결혼한 여기 저는 고향이 지금은 파주에 살고 있지만 고향이 대전입니다. 굉장히 멀리 아무도 없는 곳에 왔어요. 파주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아. 그런 곳에 와서 주변은 다 인제 시댁 식구들 다 있고 음 늘 그랬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억누르고 있던 게 빵 터졌나 봐요. 그래서 그때 알고 나서 약도 먹고 막 이렇게 상담도 받고 그랬죠. 또 그래 생각하니까 또 우울증하고 네네. 공황장애하고는 좀 어떻게 구별이 좀 되나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우울증 같은 그냥 우울감이 좀 많은 상태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쫙 퍼져 있는 게 우울증이라면 사실 저는 공황장애까지는 아니고 불안장애라고 해서 그 전 단계거든요. 네네네.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숨이 좀 가쁘게 올라거나 머리가 띵하면서 아무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막 같은 상황에서 항상 그렇게 눈물이 막 나고 이런 게 겹쳐지고 하거든요. 오. 숨이 막 가빠지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이 힘들어서 심장이 바깥에 나온 줄 알았어요. 어. 그리고 그것은 과호흡이라고 하죠. 그것이 인제 우울증이고 불안장애고 이런데 네. 공황장애하고는 좀 다르다 이거죠? 네네네. 공황장애는 그거보다 좀 더 심하게 그런 게 음. 아니어도 계속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또 사실은 오후에 어떤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지금 회사도 뭐 예년에 비해서 잘 돌아가는데 밤에 잠을 못 잔대요, 불안해 가지고. 마치 음. 회사가 막 부도날 것 같은 불안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을 떨쳐 버리려 해도 잘 안 떨쳐 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혼자 왜 고민하느냐."고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의해라."고 했는데 그래서 가셔야 돼요. 예. 정말.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해 봐도 '그 정도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대리사님하고 상냥한 누키님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줄리세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열정 활동가 줄리쌤이시지만은 시작은 또 우울증에 한때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이 계시다가 NKY를 만나면서 인생 전환점을 받으셨다고 또 이야기를 하시네요. 예. 즉 원래 성격은 NKY하고 상관없이 원래 성격은 좀 밝은 편이에요? 아니면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저는요 40 년을 제가 외향적인 그러니까 이 요즘에 MBTI로 말하면 E 있잖아요. 예. E인 줄 알았어요. 아이예요? 네. 오. 철저한 I예요. 오. 그게 저는 이게 성장 배경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어 아들 그리고 딸도 위에 한참 위에 언니거든요. 그렇게 나이 중간에. 차이가 많은 상태에서 딸에다가 밑에 아들이 있고 저희 아들은 저희 아들은 아니지. 저희 남동생은 집안의 제일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어. 그래서 모든 사랑이 위아래로 다 막 찢어져 갈려져 있을 때 저는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엄청 밝게 뭔가를 하고 바깥 활동을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막 학생회장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음. 전 제가 되게 이 성향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씩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학교 갔다 와서는 집에서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애였거든요. 잠 많이 자고. 그러니까 그런 완전히 에너지들을 다 어쨌든 쓰고 와서 지쳐 생존을 있는 거예요. 위해서 이처럼 행동을 했지만은 원래 본성은 아이였다. 이런 거죠. 네네네. 어. MBTI 검사해 보면 항상 E가 안 나와요 저는.
그래요? 아니 음. 근데 이렇게 지금 NKY도 하시고 열정적으로 강의도 하시고 하다 보면은 훈련된 마인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I였다 하더라도 E가 나타나는 경향이 많은데 또 줄리 쌤은 안 그러신가 봐요. 그죠? 지금도 근데 주변 사람들이 I라고 그러면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죠. 예. 예. 네. 엄청 떨고 지금도 사실 미드업하면서도 떨리거든요. 근데 음. 그걸 뭐 잘 못 느끼게 I don't 연기 believe you. 잘하나 봐요 저는. 전혀 왜 믿어 유재석도 예. I인 거 아세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유재석을 딱 음음. 봐도 I인 것 같아요. 예. 음. 네. 저도 사실은 초등학교 때 제 동창들은 저를 기억할 때 철저히 I 성격으로 기억을 해요. 말 없이 음. 내성적으로. 제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저는 상당히 공부 잘하는 친구 중에 한 친구인데 요번에도 책 읽고 "네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이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하.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그러다가 인제 중학교 때부터 운동도 하고 또 뭐 청소년 적십자 하면서 대외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성격이 점점 변하면서 약간은 이 성격으로 좀 변했던 것이 음. 아닐까. 지금은 뭐 저는 ENTJ인데 저는 '제가 과연 ENTJ인가 맞느냐? 아이 성격이 다분한데.'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 봐요. 왜냐면은 음. 좀 훈련된 ENTJ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뭐 E와 I는 뭐 예. 저희 뭐 할 때마다 그냥 본인이 그러니까 가고 싶어서 그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선택하는 거니까. 네. 50 년을 외향적인 체하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뭐 또 음. E로 가 갔다고 해도 뭐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예. 네 맞아요. 예. 지금 하나쌤님, 대만 앨리스 님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그렇죠. 성격 참 평소 때 남 채팅창에 나 야호 님 음. 가사에 자기 계발까지 대단하시다고 하셨는데 저는 대단하진 않아요. 음. 셋 중에 한순간에 하나씩 밖에 못 해요. 멀티가 안 된다. 네네. 전 멀티 잘할 줄 알았더니 육아와 가사 자기 계발은 동시에 못 하겠더라고요. 음. 육아와 동시에 가사도 힘들어요. 예 뭐 근데 또 각자의 특색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신 분들은 뭔가 하나에 좀 몰두를 하기 때문에 인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음. 지금 옆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나 이것도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어 네. 이 표 만다라트인가요? 뭔지. 네. 이 만다라트 표입니다. 예. 요 부분 뭐 저는 사실은 말은 들어 봤는데 이게 그래픽상으로 보면서 좀 이렇게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 참석자들을 위해서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것하고 다음 장하고 넘기면 인제 이렇게 이야기가 될 건데 만다라트 이야기도 쪼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제가 자기 성장에 있어서 저를 체계적으로 잡아 준 게 이 만다라트 표거든요. 네네네. 첫 해에 인제 마음 먹고 인제 '나를 성장시키겠다.' 하고 이제 엔케어에서 공부하면서 이 만다라트 표를 어느 선생님이 강사분이 소개를 해 줬어요. "이렇게 해서 해라." 근데 이 표를 한 5번 정도 썼을 때 이거 고치면서 5번째 썼을 때부터 눈에 보이는 성장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가운데 있는 거는 저 자신이 돼요. 지금 이렇게 9개 칸이 있는 것들이 예. 8 개로 다 퍼져 있고 가운데에 인제 있잖아요. 가운데 흰 거기에 것? 네네. 예. 완전 가운데에 있는 흰색의 어 색동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전체적인 큰 목표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목표가 8 개가 되는 거죠. 9칸 잠깐만요. 중에 주일쌤님. 만다라트라는 게 어떤 뜻이 있는지요? 아니면 사람 이름인지요? 사람 이름은 아니고 이게 일본의 야구 네. 선수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그 사람 네. 이름을 또 까먹었네. 되게 유명한 선수예요. 그 만다라트 야구 선수 이렇게 하면 나올 거예요. 네. 그분이 이렇게 표 만들어서 이걸 만다라트 표라고 하셔 가지고 저도 자세한 거는 더 찾아보진 않았어요. 복잡한 건 어. 싫어해서. 어. 네. 그래서 예. 그분이 원래는 투수인데 타자로도 잘 되고 그분은 이제 투수랑 타자를 다 잘하거든요 지금은. 예예. 타자를 잘 되기 위해서 어 자질자질한 목표부터 하나 큰 목표까지 써서 한 게 만다라트여 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8 가지 중간 목표를 세우고 그 8 가지에 또 8 개의 작은 목표를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저 같은 경우는 습관되는 루틴을 쓰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썼어요. 음. 그 목표가 만약에 건강, 뭐 가족, 뭐 자기계발, 그리고 내가 몸담겨져 있는 뭐 직장이면 직장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큰 것들을 세워 놓고 거기에 8 가지의 내가 올해 하고 싶은 아니면 이루고 싶은 그 버킷리스트를 썼어요. 그거를 음. 하나씩 하나씩 지울 때 도장 깨기 하면서 성장이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음. 이게 저한테는 지금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검색을 해 보니까 네. 이 만다라트란 뜻이 만다라 불교에서 나왔네요. 연꽃이 음. 만개한 모습 그 연 만다라 아트 뭐 이런 식의 만다라 아트네요. 그래서 이 마치 연꽃 모양이다고 해 이렇게 하시면은 이해가 더 되실 음. 것 같고 아까 그 일본 생각 안 나신다는 분이 마츠무라 야스오가 맞으신지 이게 일 개발자신데 일본의 마츠무라 그 개발자가 아니라 그걸 적용해서 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구 아 그래요? 선수. 저는 잘 네네. 뭐 기억이 그래서 요렇게 적용해 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쓴 사례가 요렇게 있는데 뭐 글자가 자세히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요게 어떻게 그러니까 가운데에서부터 써 가지고 이 가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네네. 그렇게 나간 거죠. 음. 저는 제일 가운데 이제 줄리 쌤이 있고 음. 건강, 여가, 가족, 그다음에 자기계발, 음. 강의, 음. 원싱 저희가 하고 있는 회사 원싱, MKYU, 줄리엣니 이렇게 쭉 퍼지고 하나씩의 목표에 가족이면은 오른쪽 상단에 맨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아 저 거기에 색깔 가족에 색깔이 관련된 예. 색깔이 같은 것으로 쪼개 가지고 가쪽으로 그걸 네네네네. 배열을 하는 거네요. 예. 네네. 8 가지로 쫙쫙 뻗어나가는 거죠. 네 아. 맞아요. 하나 쌤이 찾아주셨어요. 오타니 쇼헤이. 오다니 쇼헤이. 예예. 네네네. 오다니 쇼헤이. 예예. 감사합니다, 하나사님. 예. 그렇게 이런 해서 식으로. 요렇게 하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리스트화를 해서 그것을 이미지화를 시켜요. 그래서 한 음. 장의 사진으로 16대 9 새로 세운 스마트폰에 맞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스마트폰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배경화면에 꽂아 놓고 제가 항상 이렇게 내가 그냥 이렇게 한 샷에 제 버킷리스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데 이 만다라트도 어떻게 보면은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기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 맞는 것 효과도 같아요. 있는지요? 네. 그럼요. 저는 이제 수기로 하는 걸 좀 좋아해 가지고 네네네. 다이어리 쓰고 뭐 메모하고 아직까지 아날로그적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선생님인데 그런 감성은 또 목표나 이런 것들이 눈앞에 보이고 막 책상에 붙어져 있고 음. 이래야지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요거를 꼭 써서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새로 또 성과가 있는 것들은 고쳐서 다시 또 해 놓고. 보통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가요? 예. 분기별로 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기별로. 보시면 왼쪽에 3 월, 6 월, 9월 뭐 12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네네. 분기별로. 어. 아. 음. 이것을 배우려면은 어디 가서 배워야 돼요? 아니면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간단히 그냥 배워서 할 수 있는 건지요? 그럼요.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자기계발서 중에서 이제 네. 생각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분 책에도 이 만다라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음.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블로그에도 많고 음. 제 강의에서도 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저는 또 이걸로도 1 시간 또 미더업 한 적도 있어서 당연히 1 시간 이상의 어떤 미덕거리가 있을 음.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음. 맞아요. 자 잠시 뭐 30분 지나고 있으니까 쉬어가는 음. 입장에서 동영상 하나 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줄리 쌤은 NKYU의 당 고위 간부시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시면은 왜 그런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잠시만요. 벌써 동영상 부끄러워지려고 그래요. 보내 어 드리긴 했는데 예. 부끄럽다. 2개 중에 제가 임의적으로 하나만 선택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줄리 쌤이 몇 살이죠? 저 43 이요. 많이 싸울 때야. 남편은 50 이요. 많이 더 늙어야 돼.
딱 여기로부터 10년이 지나가면 지금 이 얘기가 하나도 얘기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제 40대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중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싸우는 게 제일 나쁜 방법입니다. 그냥 매일 자기 갈 길을 가세요.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면 돼. 그냥 줄리세면 뭐 나는 네가 막 집에 일찍 들어서 밥을 하면 좋겠고, 나 그러기 싫고. 그래. 이렇게 하고. 뭐 애 굶긴 거 아니잖아. 애 또 얼마나 예쁘게 잘 챙기겠어. 뭐 이렇게 또 해. 그리고 남편도 그냥 꺼내 먹으라 그래. 그걸 못 찾아요. 반찬 그거 다 굶으면 되지. 그래. 3일만 굶으면 냉장고를 못 찾는 50대는 없어. 그렇게 그러나서 이렇게 하잖아. 그럼 정말 재밌는 것이 그 남자들도 이렇게 되게 그 잘못된 욕심을 갖거든요. 뭐냐면 우리 아내가 왜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다고 전에 얘기했잖아. 우울증도 없었으면 좋겠고, 나가서 사회 활동도 했으면 좋겠고, 돈도 좀 벌었으면 좋겠다. 다 해. 근데 내 밥을 다 해놓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막 싸워서 그날 해결하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 자주 싸우면 분명히 사단이 납니다. 그 싸우지 말고 그냥 지쳐 떨어지게. 근데 지쳐 떨어져도 집안에서 떨어지게. 밖에서 안 떨어지고 다 집안에서 떨어져. 늙을수록 다 남자들이요 집안에서 지쳐 떨어진다. 밖에 나가면 추워서 잘 안 나가. 우리 남편도 계속 집에서 누워 있어요. 주로 막 굶어도 누워 있고 먹어도 누워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이가 60 넘어가잖아. 되게 잘해.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해. 냉장고에 감사하고 꺼내 먹는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서 힌트는 싸우면서 일일이 대적하면서 완전히 싸우면서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40대에 되게 힘들고 복잡하다. 그러니까 꼭 큰 문제가 아닌데 자주 싸워서 큰 문제 되는 것도 있는 거 아세요? 안 싸우면 큰 문제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되게 작은 적을 큰 적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시간에 해결하는 게 제 보기에 반 이상이에요. 그냥 두고 그냥 계속 하던 걸 해요. 그러면 되지 뭐. 아니 진짜 아까 말씀드린 2년 전에는 그렇게 방송에서 제가 울고 있거나 애기한테 소리 지르거나 그러면 저 병만 고쳤으면 좋겠다.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했으면 좋겠다. 나보다 나만큼 벌었으면 더 좋고 본인만큼 벌었는데 우리만큼 버니까 또 딴소리 하는 거지. 괜찮아. 그 소리 또 바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싸워서 해결하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너무 이 인생의 부부간의 작은 적을 자꾸 큰 적을 만들면 안 되고 그냥 작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더 작아져요. 쭉 사는데 집중할 거, 싸우는데 집중하지 말고 막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냥 사는데 집중하다 보면 많은 것이 그냥 저절로 해결되어집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 있는데 또 뭐? 진짜 이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들이 닥치기 시작했거든요. 부모님들이 이제 조금씩 다들 아프시고 맞아. 경제적인 거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보다 내 마음이 아닌 선택 아닌 것들에 들어가는 돈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느낌들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네. 어떻게 해야 하나. 음. 그럴 때는 저를 조금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행동들을 할 때는 뭘 찾아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마음을 착하게 써야 돼요. 뭐냐면 집안 식구들이 되게 힘들면 꼭 도우셔야 됩니다. 그거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잘 되라고 되게 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미경이 아프면 안 된다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끔은 우리 집에서는 미경이가 아프면 큰일 나 이 얘기 들을 때마다 그렇게 욱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들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 때마다 힘을 내고 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에게 잘해요. 괜찮아. 오히려 더 그릇이 커질 거예요. 훨씬 더 커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가 열심히 벌면 되겠군요. 열심히 살아요. 네, 벌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다시 보니까 또 어색하네요. 이게
언제 어떤 계기로 저렇게 김미경 학장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그런 영상이에요? 일단 이게 마흔 수업이라는 김희영 선생님이 책을 출간하시면서 네네. 출간 기념 라이브 쇼를 하는데 음. 40 살의 현생을 살고 있는 40 살의 주부와 40 음. 살의 남편과 그다음에 음. 싱글인 40 살을 초대해서 원래 하기로 했는데 네. 어 그냥 저만 초대를 하셨어요. 오. 그래서 저도 갑자기 전전날 연락받고 "올 수 네. 있냐." 그래서 인터뷰할 음. 건데 그래서 와 달라고 해서 갔거든요. 근데 예. 그전부터 사실 최근에 한 작년, 재작년부터 인터뷰 한 번씩은 했는데 이름을 잘 모르시다가 작년 한 10 월부터는 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 네. 이때부터 사실 더 확실히 '이 사람이 나를 알고서 초대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때는 유나맘 줄리였거든. 제가 네. 계속 활동을 그렇게 했어 가지고 그래서 "유나맘 줄리 나와서 나랑 같이 이거 해 보자." 막 이렇게 토크쇼에 초대해서 "너의 성장 이야기를 들려줘."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평생 네네. 살고 있는 40 살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아이콘으로 초대를 받아서 인터뷰를 했죠. 아. 이렇게 직접 또 존경하시는 분하고 같이 토크를 하고 나면은 한동안은 그 여운이 상당히 남겠어요. 그죠? 첫 번째는 그랬어요. 음. 지금 사진에 있는 이때는 예. 가는 날도 엄청 막 인터뷰 우리 호목님처럼 인터뷰 질문을 다 주셨거든요. 예. 정말로 그거 답변 보냈는데 그 답변이랑 이 답변서랑 질문서를 외우셔서 오셨더라고요 거의. 예. 그렇게 저의 스토리를 다 알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 가지고 그때는 1 주일 내내 정말 나 내가 그렇게 바라던 제 꿈이 사실 세바시 출연이랑 유퀴즈거든요. 어? 어떻게 저하고 똑같은데요? 경쟁자가 한 분 생겼네. 네. 같이 나가면 되겠다. 같은 편에. 그렇게 하면 되겠다. 메타버스 해 가지고 나가면 되겠네요. 어. 세바시 유퀴즈 네. 근데 같이 그 나갑시다. 앞전에 인제 작년 목표가 MKYU에서 학장님이랑 같은 무대에 서기였거든요. 그 예.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예. 전국적으로 나가기 전에 여기서 일단 나가야 이렇게 했는데 1 주일 동안 정말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붕 떠 있어 음. 가지고. 아 그럴까? 근데 두 번째 아까 영상으로 본 후에는 예. 사람들은 이제 거기 유튜브에도 뭐 10,000 명씩 가까이 보니까 라이브로. 예. 그래서 제보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랬어요. 인제 두 번째부터는 어깨 뽕이 들어가서 이제 '아유 나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아니요, 되신 거예요? 아니요. 왜냐하면 그냥 인터뷰 너무 짧게 나가 가지고 기다리는데 지쳤거든요. 어 그 그랬구나, 그랬구나. 네. 아 그래서 아무튼 저에게 또 하나의 큰 자료를 남긴 거여 가지고 지금도 음. 컴퓨터 바탕화면이고 제 뭐 프로필에도 있고 있어서 항상 김희영 선생님이 제 옆에 있는 사진이 제 메인이 됐어요. 왜냐면 예. 이 유명한 사람이랑 나는 같은 무대에 있었다 이거에 아주 기분 좋은 아직까지는 일이네요. 저의 이력이죠. 그렇죠. 아주 기분 좋은 일이고. 제가 봐도 좀 부러운 화면이네요. 네. 또 한 개 동영상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것은 틀지는 않겠습니다. 네. 근데 김미경 학자님하고 또 전화 인터뷰하는 어떤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저는 다 들었는데 나중에 어 궁금하신 분들은 줄리 선생님 미드에 가서 들려 달라고 하십시오. 저는 안 할 겁니다. 그 네. 외에도 할 이야기가 많거든요, 저는. 네. 네. 하루 생활하면서 네. 어 몇 번 정도 이렇게 웃음을 웃는 것 같아요? 미소부터 해가 박장대소까지 해 가지고. 와 세어 보진 않았는데요. 예. 최근에 음. 1 주일 전부터는 그래도 한 5번 이상은 웃는 것 같은데 음. 그전에는 1달 정도가 저도 되게 침체기였거든요. 그때 어. 연락을 주시긴 했어요. 딱 그랬나요? 예. 가장 최근 1년 중에 가장 바닥을 쳤던 때가 3월 말부터 4월 15일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도 되게 힘들게 있었을 때였어요. 그게 왜 그랬는지 여쭤봐도 돼요? 심리적으로 그래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또 그러신가요?
돌이켜 보니까 그걸 제가 일요일 미더업 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 엄청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삼색 브랜딩을 사실 1월 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서 30 명의 이제 수강생들에게 모든 걸 정말 다 쏟아부었었어요. 저희 드림메이커 3명 다 잠줄여 가면서 휴일 없이 그 30 명을 다 케어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잘 돼야지 인제 다음도 있는 거고 앞으로도 있는 거라서 정말 완벽하게 다른 거 다 차단하고 육아 가사는 뭐 거의 내려놨거든요. 제가 반찬집에만 한 하루에 한 번씩은 갔던 것 같아요. 밥을 못 해 가지고 예. 그 정도로 했는데 그걸 다 해서 정말 많이 성장하신 분들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정작 다 태우고 났더니 나는 싹 쟤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대충 예. 상상은 됩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인지한 순간부터 되게 힘들었어요. 음 뭔가 큰 일을 하고 나서 그 공허함이 느껴지는 네네. 그런 시절이에요. 근데 다시 또 그분들이 눈치채고 그분들이 다 채워 주셨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를 이렇게 해 놓고 본인도 많이 컸다. 더 지금 이 점핑하려고 잠깐 그러고 계신 것 같다." 막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셔 가지고 다시 기분 제가 좋아졌어요. 이렇게 줄리 쌤을 직접 뵌 적이 없고 이렇게 주신 사진으로 이렇게 뵀을 때 어 이 항상 줄리 쌤하고 첫 통화 후 그려지는 이미지는 웃는 모습의 줄리 쌤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떠올랐을 때 웃는 모습으로 계신 분들을 어.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래서 질문지에 없는 내용인데 "얼마나 자주 웃으시냐?"를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아마 줄리 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군가를 떠올랐을 때 그분이 웃는 모습일 때하고 그다음에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이 상을 찡그리고 있는 모습일 때 어느 분한테 더 그 마음이 가느냐 이러면 당연히 웃는 모습에 를 이렇게 이미지로 떠오르는 사람이 마음이 가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겠죠, 아유 그죠? 그쵸. 누구나 음. 그럴 것 같은데요. 한 번이라도 더 이야기하고 싶고. 어. 그래서 어제도 누군가와 길게 통화하면서 어쨌든 간에 마음에 있는 화를 빨리 어딘가에서 스트레스를 글을 쓰든지 아니면 누군가와 대화를 하든지 스트레스하고 항상 내한테 조금 웃음거리가 없는지 긍정적인 게 없는지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라고 제가 음. 이야기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게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와 계시네요. 어쨌든 저는 자주 웃습니다. 그래서 뭐 속없이도 웃고 아까도 그 동영상 보면서 한참 동안 깔깔거리고 동영상 보는데 방해를 끼치기도 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웃음소리가 되게 유쾌하고 중후한 약간 그런 톤이셔 가지고 기분 네. 좋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줄리 쌤이나 저뿐만 아니라 계신 분들도 자주 좀 웃으면서 살면 좋겠어요. 그 어제도 아침에 나모 씨께서 보내진 영상에도 보니까 맥주 반잔 이야기가 나오던데 가장 많이 자기 계발을 할 때 이야기 드는 게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맥주 반잔이나 남겼어. 어떤 놈이 반잔이나 먹었어.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자기 건강에도 좋고 신체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평소 때 책도 자주 읽으세요? 아우 저는 40 평생을 책을 손에 꼽을 정도로 안 읽다가 40 살부터 1 년에 못해도 30권 이상은 읽는 것 같고요. 음. 어 2021 년은 정말 몰아치듯이 읽어 가지고 음. 1 년에 다른 분들이 웃을지도 몰라요. 책 정말 즐겨 읽는 분들은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획기적인 해였거든요. 62 권을 읽었어요. 예. 그럼 한 주에 한 권보다도 더 읽은 거거든요. 그렇죠. 56 주인데. 음. 대단하시다. 근데 지금은 올해도 또 한 주에 2 주에 한 권 정도는 읽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그래서 1 년에 30 권이 목표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음. 읽고 있고 더 읽을 때도 있고. 책이 나한테
책이 줄리쌤한테 주는 좋은 영향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주저앉지 않게 해 줘요. 음. 뭐라 할까? 자기계발서든 아니면 기술서든 소설이 됐건 어 가만히 쭉 도태되지 않게 해 준다고 할까요? 소설 같은 경우는 정말 감성을 너무 풍부하게 해 주면서 단어들이 되게 예쁘거든요, 소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뭐를 글을 올리거나 말을 할 때 이 좀 풍부한 뭐 좀 표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자기계발서는 이렇게 약간 나태해졌던 몸을 좀 일으켜 주는 그런 것도 해 주고, 기술서는 확실히 읽으면 읽을수록 '아 내가 모르던 걸 너무 이렇게 공부했으면 내가 서울대를 갔을 텐데.'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작년에 정말 책들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뭐 메타버스 책도 많이 나오고 뭐 예. 세븐테크 같은 이런 책들도 많이 나오면서 테크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서 읽었을 때 뭐 남편은 되게 IT 쪽에서 일을 하거든요. 네네.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같이 막 대화를 할 때 내가 알아듣고 막 같이 대화를 하면 되게 신나하더라고요. 음. 그렇죠. 또 같이 이야기가 통하는 그런 뭐 그거는 친구, 부부 뭐 또 부모 자식 이런 거에서 이야기가 통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더더군다나 남편분께서 잘 이해할 만한 IT 쪽을 관련되는 것을 같이 또 공감하면서 이야기해 주면 남편 입장에서 아주 큰 기쁨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죠. 책을 이렇게 선택하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해요? 저는 기준이 없어요. 어. 예스24가 골라줍니다. 들어가서 오늘의 예. 책이 있거든요, 추천책. 예 그런 거 예.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MKY가 진짜 이렇게 되게 많은 영향력을 좀 주긴 해요. 음. 들어가면 MKTV나 뭐 MKYU 오피셜 유튜브가 있거든요. 책 네네네. 소개해 주는 작가님 모셔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네. 그걸 한번 보고, 왜냐면 책도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정말 나랑 안 맞는 책들도 네. 세상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많죠. 보고 읽고, 그다음에 도서관을 저는 잘 이용을 하거든요. 음. 공공도서관이 파주시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예. 파주시도 잘 돼 그래서 있죠. 신간책들도 저희가 직접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고, 없는 거는 신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에 신간책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가서 좀 읽어 보고 하는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자기 계발서를 많이 읽는 편입니다. 음. 아직도 커야 되는 사람이라. 그렇군요. 잠깐 저 PPL 좀 할게요. 여러분 줄리쌤님 혹시 주위의 도서관에 '나는 시니어 인플루언서다.'라는 책이 있는지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없으면은 도서 도서관에다가 시니어 신청을 하겠습니다. 예 "나는 시니어 인플루언서다."를 신청해 주세요. 편지 한 번만 올려주세요. 어 참네.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 본인의 자랑스러움을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책은 저도 줄리 선생님하고 똑같아요. 좀 잡식성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어떤 분야든지 내가 순간적으로 관심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좀 사 가지고 설령 그 부분을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옆에라도 놓고 있으면 마음이 좀 푸근해지는 거. 저는 사실은 책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다른 부분을 사면서는 조금 망설이고 가격을 좀 따지기도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책에 대해서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음. 즉흥적으로 사면은 비싸든 싸든 바로바로 이렇게 사 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음음. 좀 어쨌든 60 평생 살아오면서 그 버릇은 참 좋은 버릇이라고 생각해요. 음. 지금도 옆에 책이 두 권 있는데 하나는 세상을 만드는 글자 코딩이라는 책이 있고 하나는 말의 트렌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음. 세상을 만드는 글자 코딩 이것은 요번 주 북클럽 일요일 날 북클럽에서 어 같이 이야기해야 될 책이고 말의 트렌드는 저도 좀 남들 앞에서 강의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의 트렌드는 좀 MZ 세대들이 쓰는 이런 용어들을 많이 다루는 것 같아서 또
여기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추천하길래 저는 뭐 망설이지 않고 바로 또 음, 책을 구매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북클럽에 얼마 전에 사실은 가입했는데 저도 점점점 옛날에는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몇 권이다 이렇게 뭐 나기보다도 진짜 많이 읽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노안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책을 조금 등한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강제적으로라도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북클럽을 좀 가입을 해가지고 같이 독서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제가 봐도 지금 자기 개발 분야에서 또 활동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는 줄리쌤님은 누구보다도 책을 많이 예, 읽으실 거라고 추측이 돼서 한번 독서 이야기를 길게 해봤습니다. 제가 네. 생각하는 독서 자기계발서적은 어, 충전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의하시는지 음. 모르겠습니다. 내가 방전되었을 때 자꾸 충전을 해주는 그런 충전기 맞아요. 역할을 하는 게 자기계발서적이 아닌가. 사실은 내용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말인 것 같으면서도 주제는 대주제는 거의 다 비슷하다. 같아요, 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쓸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맨날 듣고 읽고 하는 게 어쨌든 성경이라는 구절이 물론 큰 두꺼운 책이지만은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반복되는 어떤 그런 문화인데도 왜 음. 그것을 주일마다 나가서 하느냐? 그게 바로 나는 방전 충전, 방전 충전이라 돼. 그래서 자기 개발서도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조금 세속적인 이야기. 돈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죠? 어우. 배고파요. 우리 인생에 배고파요. 인생에 있어서 돈이 어떤 건지. 그래서 사실은 어 지금 줄리 참 이게 어려운 주제인데 제가 항상 돈 이야기도 한 번씩 이렇게 해 보거든요. 근데 네네. 줄리 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꼭 구체적인 금액이 아니더라도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조금 '내가 행복해지겠다.' 아니면 좀 '불편함이 덜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예. 어머, 어머. 질문지 없었잖아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어느 어 정도? 예. 저는요. 아이고. 그렇게 욕심이라기는 그렇고 좀 그 기준이 높은 편은 아니어서 예. 높은 건가? 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진정한 부자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을 때 가는 거, 먹고 음. 싶은 것을 먹고 싶을 때 먹는 어 거가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음.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그 기준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는 채워진 상태거든요. 이미 부자시네요. 예. 네. 그렇게 말입니다. 아직 제가 뭐 은행에 갚을 돈도 있고 하지만 음 가고 싶을 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갈 때가 더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제일 적당한 정도일 것 같아요. 더 많으면 이게 잃을까 봐 좀 되게 불안해할 것 같아요. 걱정거리가 생기겠죠. 그죠? 예예. 제가 돈 문제를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주제인데 이것을 잘 이야기하는 사람은 남들 앞에서도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평소 때 자기가 그 문제를 누구든지 돈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가 참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줄리스 님은 정답을 잘 내주신 것 같습니다. 음. 예. 다음 주 출연자인 서울사라 님도 오셨는데요. 다음 주도 똑같이 질문 드릴 거니까 준비하세요. 요미고리 야근님, 헤라 님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줄리쌤 님, 운동도 뭐 네네네. 좀 자주 하세요? 네? 운동. 아유 운동 저 2 월부터 매일 하고 죄송해요. 떨어뜨렸다. 뭘 자꾸 그렇게 매일 하고 있습니다. 떨어뜨리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미끄러워 가지고 손이 막 무슨 운동? 저 스피닝하고 필라테스 하고 있습니다. 스피닝이 자전거 타는 그거 말하는 건가? 네 맞아요. 일어서서 오. 자전거 타는. 그거 엄청나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보통 한 번 이렇게 타면은 몇십 분 동안 타야 되지 않나요? 예. 네. 이게 시간이 이제 50 분짜리인데
네. 저는 사실 앉아서 타요 아직까지. 애기라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애기라서 만약에 노래 한 곡이 4분 정도 되는 곡이 있으면 예. 한 2분 일어섰다가 2분 앉았다가 그런 식으로. 앉으면은 선생님이 엉덩이 때리지 않나요? 아니요. 뭐 앞에서 이제 음악 틀어 놓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초보자한테는 그렇게 막 "지금도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를 해 주시는 편입니다. 어. 대신 잘하시구나. 제 엉덩이가 아프죠. 그 스프닝 타는 의자 그 뭐지? 앉은 시트는 예. 카본이에요. 아 딱딱한 거네. 네.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아프죠. 아 그거보다 거기다 송곳을 2개 딱 박아 놓으면은 절대 안 앉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럼 그 운동을 아무도 하지 않으시 않을까? 운동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앉으려고 하다가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긴 하네요. 네. 상당히 재미있는 뭐 또 자전거에 응용되는 운동이니까 어 음. 그래서 잠 합니다. 잠은 잘 주무세요? 우울증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잠을 잘 못 자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음. 우울증이 저는 심할 때는 잠만 자요. 오.